이제 화학 반응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번 프린트 문제는 조금 문제수가 많죠. 거의 한 30문제 넘어서 거의 40문제 정도 되는데 빨리빨리 볼게요. 1번 다음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이다. 이 그림은 1학년 때 나왔던 그림이죠.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물질의 상태가 바뀔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다 골라라. 변하지 않는 것은 먼저 원자 수 안 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도 안 변할 거고요. 분자의 종류도 안 변할 거고 분자의 성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의 배열만 바뀝니다. 그래서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하지요. 2번 다음 그림은 물질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러한 모형을 딱 보면 바로 다음과 같이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 있으면 돼요. 메테인 분자가 하나이고 산소 분자가 2개, 이산화탄소 분자 2개, 아니 하나, 물 분자 2개니까 메테인 분자는 CH4 적고요. 산소가 O2가 2개 있고요. 화살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CO2 하나 있고요. H2O가 2개 있다. 여러분들은 분자식을 알면 앞에 그림을 보고서 분자의 개수 1개, 2개 이렇게 그림을 보고 분자식도 적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위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성질이 변하는 거 맞고요. 분자의 성질이 변하는 거 맞고요. 분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과 5번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다음은 어떤 화학 변화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런 화학 변화를 두 물질이 하나의 물질로 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하죠. 화합에 관한 화학 반응을 찾아라. 강철솜을 공기 중에 강철솜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강철솜이 연소하여 산화 처리되는 화합 맞고요. 산화은을 시험관에 넣고 가열한다. 1번이 답인데 2번은 분해 과정. 상처에 과산화수를 바르면 거품이 생긴다. 이것도 분해 과정. 그 다음에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다. 이것도 분해 과정. 물에 수산화수를 조금 녹인 후 전기를 통해주면 물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 분해 과정입니다. 4번 볼게요. 다음은 물질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가와 나로 나눠졌는데, 가는 분자의 형태가 유지가 되고 나는 분자들이 서로 배열이 바뀌어서 서로 다른 물질로 바뀌었어요. 이럴 때 가와 나의 현상의 차이를 다음대로 모두 사용하라. 화학변화, 물리변화, 원자 배열, 분자 배열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가는 분자 배열이 변하는 물리변화이며 물리변화이고, 나는 원자 배열, 이 변화는 화학 변화이다. 되겠죠. 물론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변화는 이라고 답안지는 잘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배열이 변한다, 원자 배열이 변한다, 물리 변화이다, 화학 변화이다를 다 체크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5번 다음은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화학 반응식을 보면 교과서나 혹은 기타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웠던 것을 참고하여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질산은 AgNO3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NaCl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염화은이 만들어지는 것은 AgCl이며,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은 NaNO3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 짝이 바꾸는 반응이니까 치환 반응이고요. 여기는 얘가 아래로 가라앉고 고체이고 하얀색 앙금이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앙금이 생성되고 질량이 보존되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복분해 반응입니다. 죄송해요. 복분해 반응입니다. 서로 짝이 바뀌니까 복분해 반응이다. 그래서 얘는 복분해다. 다음에 질량이 보존된다. 앙금이 생성되어도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다음 그림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를 받았을 때 집에서 이제 칼라 출력을 하거나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은, 칼라로 나오니까 상관없을 텐데, 만약에 프린트로 보면 색깔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두 개가 서로 변화가 됐다니까 복분의 반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색깔이 다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를 이제 서로 색깔 다 써서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화학 변화가 복분의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원자 모형을 동그라미로 나타내가지고 나오는 화학 변화의 일반적인 모형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짝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 모두가 이제 요거는 화합이다, 요거는 분해이다, 치환이다, 혹분해이다, 일반적인 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되는 원자 기호를 적고 원소 기호를 적고 정확히 이게 무슨 반응이다 라고 매칭을 시킬 수 있으니까 꼭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다음 중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서 옳게 짝진 것을 골라라. 그러면 제가 그냥 이제 답을 말하지 않고 순서대로면 오래된 철이 녹슬는 건 화학변화, 유리컵이 깨지는 것은 물리변화, 설탕을 가열해서 검게 변하는 건 화학변화,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물리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매칭이 잘 되면 아마 4번일 겁니다. 8번. 다음 중 화학 반응의 종류와 각각에 해당되는 화학 반응의 예를 바르게 연결하여라. 가가 화합이고 나가 분해이고 다가 폭분해입니다. 그러면 산화수은을 가열해서 산소가 발생하고 운이 나타나는 것은 분해 반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반응해서 앙금이 되고 서로 짝이 바뀌는 거니까 복분해 반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일본에 불을 붙여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화학 반응입니다. 9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날 수 없는 화학 반응은, 이거는 분해 반응이 되겠죠. 하나가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분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분해 반응을 찾으면 1번 분해 반응 맞고요. 2번도 분해 반응입니다. 염소산 칼륨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을 시험관에 놓고 가열하여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5번. 과산화수소에 이산화 망가네즈를 넣으면 산소가 발생하므로 분해가 맞습니다. 근데 4번은 화합이 되겠죠. 10번. 다음 보기에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각각 골라서 기호를 써라. 그 다음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써라. 그러면 단풍이 든다 화학변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을 묽은 연산에 천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가 화학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물리변화가 될 겁니다. 차이점은요, 물리변화는 분자별만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학변화는 원자들의 배열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10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11번 볼게요. 다음은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이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었습니다. 이건 치환 반응이 되겠죠.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적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들 여기에는 숫자가 2, 3이 다 크게 적혀 있지만 정확하게 되는 것을 고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산은 수용액은 AgNO3 더하기 Cu 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 반응에서 2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2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서 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이제 바꾸게 되면 다음 방식으로 돼요. CuNO3 2 더하기 2개의 은이 형성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반응을 딱 봤더니 짝이 바뀌는 치환 반응이에요. 치환 반응을 찾는 거예요. 치환 반응은 모형석으로 이렇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합성 물질, 화합물과 어떤 물질 서로 짝이 바뀌어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찾으면 무엇이냐? 두 물질과 하나, 4번이 되겠죠. 4번. 4번은 염산과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로 나타내는 건데 4번이에요. 4번의 형태가 다음 모형과 같은 형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모형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2번. 다음은 몇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각각 짝이 무엇인지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철가루와 황가루 혼합물을 가려서 황화철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을 넣으면 앙금이 생성되는 복분의 반응. 질산을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으면 치환 반응. 방금 적었던 거죠.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나트륨과 염소를 반응해서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는데 화학 반응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은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니까 여기 만이라는 그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반응은 원자의 종료수는 일정하겠죠. 원자의 종료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화학 변화에서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메테인의 연소와 아까 전에 제가 화학 반응식을 적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다가 메테인의 화학 반응식을 또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화면을 다시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의 특징을 원자와 관련식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원자의 배열만 달라지고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았고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겠죠. 15번 볼게요. 몇 가지 물질의 화학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화합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다 골라라.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여 한 가지 새로운 물질이 된 겁니다. 화합물, 물이 화합물이며 염화나트륨 화합물, 메테인 화합물, 이산화탄소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들의 분자식을 쓸 수가 있으면 좋겠죠. 물론 분자식만이 아니라 리을의 경우는 물질의 식이에요. 화학식이에요. 기억은 물은 H2O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NaCl이고 얘는 분자가 아니라 화합물이에요. 화학식이에요. 얘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메테인은 CH4가 되겠고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습니다. 16번 오른쪽 그래프는 구리를 가열하여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실험 결과의 표입니다. 이때 잘 봤더니 그래프 상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래프 상에 여기가 구리가 2g일 때 여기가 산소가 0.5g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점이 딱 찍혔으니까 얘는 구리 대 산소가 4대 1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일정 성분비라고 했죠. 그러면 구리 대 산소는 1대 4로 반응한다. 물은 1대 8로, 수소 대 산소가 1대 8로 반응한다 등 각각의 일정 성분비가 존재하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구리가 20g 반응한다 하면 이 비율대로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5g의 산소가 계산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산화구리가 20g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쳐서 구리 대 산소가 4대 1로 반응하면 산화구리는 5g이 되겠죠. 4대 1대 5. 문제는 여기가 20g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0g이 나오기 위해서 5일 때 20이면 여기는 4고 여기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구리는 16g이 필요하다. 산소는 4g이 필요하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알면 각각의 필요한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4대 1대 5를 알면 20이라는 숫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그림을 봤더니 질량 보존의 법칙에 관한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이 접시에, 그러니까 이 저울에, 그러니까 저울에 숫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바로 풍선이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질량 보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기체가 발생하는 거 맞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질량이 똑같고요. 고무 풍선을 빼면 질량이 감소하겠죠. 고무 풍선 안에 있는 기체가 확산되니까. 그 다음에 반응 전후 질량이 같다가 되는데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발생하는 기초를 석회수에 통과시켜 뿌옇게 흐려진다. 여기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연산을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18번에서 19번까지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외우시면 참 편합니다. 1대 8입니다. 물은 일정 성분비가 1대 8대 9입니다. 여기서 1대 8대 9 외우더라도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또는 물, 이래서 요 비율이 1대 8대 9입니다. 문제에서 산소 대 수소 대 물이라고 하면 8대 1대 9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대 8대 9인 것을 알게 되면 1대 8대 9를 고르시면 이제 18번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대 8을 고르셔야 되겠죠. 답이 2번일 거고요. 다음 그림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할 때 부피다. 부피는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 그다음에 수증기 2부피예요. 이 부피를 보고 물이 만들어질 때,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의 기체 반응의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대 1대 2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부피비가 2대 1대 2다 맞고요. 질량비는 1대 1대 2가 아니죠. 질량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과 4번과 5번 모두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 AA와 BB가 합쳐서 AB가 되었다. 잘 봤더니 이거는 화합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화합이 만들어지는 거를 고르시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근데 문제를 잘 봤더니요, AA는 떨어져 있어요. 이 문제는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가 참 좋아요. A와 A는 떨어져 있으니까 A는 두 개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B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이런 형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형식이 있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는데 답이 3번, 답이 맞게 나타내야 되니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3번은 틀렸어요. 3번은 2C 더하기 O2는 2CO2라고 적혀 있는데 개수가 틀려요. 여기 산소가 4개 있고 산소가 2개 있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답은 5번만 되겠습니다. 5번은 구리 2CU가 A가 되겠죠. 더하기 O2. 그래서 두 개의 CuO가 형성된다라는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21번 마그네슘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과서와 좀 다르게 여기는 정확하게 적는 겁니다. Mg 더하기 O2는 MgO가 형성돼요. 그러면 산소가 2개 있고 하나 있으니까 2라고 쓴 다음에 Mg가 2개 있고 하나 있으니까 2라고 써서 완성을 시킬 겁니다.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구리 12g을 넣고 가열해서 질량 변화를 나타냈더니 질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다. 그래서 재밌는 현상은 구리를 12g 줬으니까 산소는 몇 g이 필요할까? 산화구리는
몇 g일까 해서 우리는 4대 1대 5를 외우고 있으니까 산소는 3g이 필요하겠네요. 얘는 15g이 되겠네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이 데이터를 찍어보면 맨 처음에 12g에서 시작했는데 잠시 뒤에 13.5가 되겠죠. 13.5, 14.5, 14.8, 15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가 15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부터 15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산소가 공기 중에 많아도 구리가 다 썼으면 더 이상 결합하지 않으니까 질량이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뒷면에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구리가 다 반응을 했으니까 공기 중에 많은 산소가 붙을 구리가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23번 강철성을 연소시켜서 질량을 측정하였다. 질량이 증가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대답했었어요. 이유는 공기 중에 산소가 강철성에 붙었고 붙은 산소만큼의 질량이 증가된 겁니다. 24번 다음 표는 수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물이 합성될 때 질량 관계이다. 1대 8대 9를 외우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을 봤더니 수소가 0.47, 산소가 3.12가 됐습니다. 숫자가 참 여러분들 문제 풀기 참 안 좋지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소가 4.7, 산소가 3.12. 그러면 우리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1대 8대 9인 사실 알고 수소가 0.47 있다면 8배 0.47 곱하기 8을 해서 87에 96, 32 더하면 3.76g이 필요한데 산소는 3.12g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이만큼 필요한데 요거밖에 없으니까 수소가 남게 되겠네요. 남을 겁니다. 그러면 수소가 얼마가 남을까를 다시 계산할 겁니다. 3.1입니다. 312 제가 소수점을 제외하고 8로 나누면 여기가 3, 24가 되겠고요. 다음에 빼면 7, 2가 되니까 여기가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3.9. 제가 소수점을 3.12로 계산했기 때문에 3.9가 나올 거예요. 0.39가 나올 거예요. 0.39라는 숫자는 필요한 수소양이에요. 수소양. 그런데 수소는 0.47이 있습니다. 0.47. 0.39가 필요한데 0.47이 있으니까 남겠지요. 이 남는 양은 얼마가 될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수증기는 얼마가 형성될까? 그러면 여기는 3.12 더하기 0.39만큼 수증기가 형성될 것이고 남는 것은 0.06의 산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질량비 1대4 틀렸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이 관계된 것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양이 많은 쪽이 항상 남는다. 맞는 거고요. 1대8의 부피비가 아니라 질량비로 반응하는 거니까 실수만 한다면 3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25번을 잘 보시면 나, 다에서 가와 나는 뚜껑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다는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가와 나는 질량이 같을 건데 나는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니까 확산되니까 질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줄어든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전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물어보면 답이 3번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물어보면 답이 3번이고요. 측정된 질량을 물어보면 나가 가장 크고 다가 작은 것이 돼요. 그래서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26번 A와 B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이다. 각각 질량물 속에 포함된 질소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그러면 우리는 질소의 질량이 측정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5가 측정됐는데 0.7이라면 0.8이 다른 물질이죠. 미지의 물질, X라는 물질일 겁니다. 9.2가 형성되는데 2.8이라면 9.2가 형성되는데 2.8이라면 여기다 2.8을 빼면 6.4가 되겠죠. 이거는 6.4랍니다. 이 분자식을 N5라고 하면 이 분자식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예.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NO다, 질소와 산소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질소와 산소 몇 개가 붙었을까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이거를 0.7로 바꿔볼게요. 얘를 0.7로 되면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얘도 4분의 1로 바꿀 거예요. 4분의 1로 바꾸면 1.6이네요. 1.6. 그러니까 이거에 2배가 붙어 있죠. 2배가. n에 5가 붙은 건 붙었는데 n 하나에 5가 2개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NO2라는 기체가 돼요. 그래서 이건 1산화질소, 얘는 2산화질소가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면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보고 위아래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거를 4배 해볼게요. 이거를 4배 하면 2.8이 되고 3.2가 되죠. 역시 여기 아래쪽이 산소가 2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자식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27에서 28번까지 문제 제가 오답니다. 28번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수증기가 형성되는 반응인데 위에서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것을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죠. 28번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식을 여기서는 편집이 잘 이상하니까 제가 정확히 쓰면 N2 더하기 3 H2는 두 개의 NH3가 됩니다. 이 반응을 딱 보고 나서 이 반응 시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반응 종류 원자수 같이요. 예,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분자 종류 다르죠? 틀렸고요. 3번 1대 앞에 있는 1, 3대 2다. 맞습니다. 부피 B.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이니까 거꾸로 썼지요. 예. 29번 구리를 8g 넣고 가열해서 어떻게 됐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이냐래요.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구리가 CU 대 5 대 CU5는 4 대 1대 5라는 산화구리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아시고 여기가 8g 준비했으니까 2g에서 10g짜리 구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8g에서 시작해서 10g으로 끝나는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멈추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멈추는 그래프. 이유가 8g이 2g의 산소와 반응해서 3g의 산소와 반응하고 싶은 혹은 4g의 산소와 반응하고 싶은 구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g에서 멈출 거예요. 30번 보겠습니다. 30번도 식을 제가 다시 잘 적을 테니까 프린트에 있는 식을 잘 고치시기 바래요. 이게 메테인의 연소식이죠. CH4 더하기 O2 화살표 CO2 더하기 H2 숫자를 맞추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면 C 하나, H 4개, H 2개
그럼 여기 2라고 쓸 겁니다. H까지 맞췄고요. 산소 2개, 산소 2개, 2개. 그래서 4개니까 2라고 쓸 겁니다. 예, 식이 끝났죠. 그러면 각각 알맞은 개수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에는 2를 쓰셔야 되고 니은에는 2를 쓰셔야 되고 다음에 디귿에는 2를 쓰셔야 되겠죠. 31번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형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을 28번 문제랑 똑같죠. 28번 문제는 대소문자가 표시가 큰 숫자, 작은 숫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잘 적은 거 확인하시면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중요한 문제인데 수증기가 60ml 들어있고 수증기 60ml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정확히 적어보면 EH2 더하기 O2는 EH2O가 만들어지고 60ml의 수증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2대 1대 1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60ml가 필요한 거고 30ml가 필요해요. 요 숫자로 인해서 2대 1대 1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확인되는 4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33번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이다. 각각 다 보아요.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도 이 반응식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EH2O 화살표 분해가 돼서 EH2 더하기 O2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다 더하니까 5가 되겠죠. 34번 이번 또 질량이죠.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1대 9대로.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되니까 제가 답만 가르쳐주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그 다음에 35에서 36번까지 보겠습니다. 35번 분자 모형을 그리시오. 이건 수행평가에 관련됐다고 제가 예전에 말했어요. 물 분자 모형은 박스 하나당 물 분자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박스가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 분자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번 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모두 다 고르시오. 한 통에는 분자 하나 들어간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고요. 두 통이 들어간다. 기체의 반응의 법칙이 되겠지요. 다음에 질량이 다 보존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되면 각각의 질량 수가 존재하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고르셔야 돼요. 제가 화학 반응식을 적으면 다 선택할 수 있고 모든 법칙을 다 할 수가 있다고 하고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반응식에 해당되는 질량비, 일정 성분비, 즉 기체의 부피비 등을 다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37번 0도씨 1기압이 모두 다 똑같고 부피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자수는 모두 다 똑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유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얘는 모두 다 같다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 같다. 그런데 왜 같다를 설명하느냐? 아보가드로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번 물의 분자식을 정확히 줬고 이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2가지만 쓰시오. 사실은 많이 쓸 수가 있죠.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일정 성분 법칙 성립한다. 질량수 있다. 2대 1대 2다 등등을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2가지만 적지 말고 여러 가지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3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철솜을 양쪽에 똑같은 강철솜을 놓고 균형을 맞췄다가 한쪽을 막 태울 때 산소가 결합할 때니까 결합한 쪽은 무거워지겠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거워지는 쪽은 B쪽이 무거워지며 철과 결합한 산소만큼 오른쪽으로 기울 겁니다. 39문제인데 답 위주로 빨리빨리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제가 한 프린트가 시험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시험 문제와 관련 없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반드시 보시고 다음에 수업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니까 저는 교과서 시험 문제, 교과서 그림 보고 문제를 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